원래 제가 이제 주초에 영상을 하나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뜬금없이 슈가맨에 빠져가지고 지금 3일 동안 시즌 1부터 2까지 다 봤어요. 한 50편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네, 거의 일주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최대한 좀 자주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야기해볼 제품은 여기 바로 보시는 것처럼 에어팟입니다. 제가 에어팟을 작년 이맘때쯤 사서 거의 이제 1년이 다 되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사용해본 느낌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소감을 말하기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사게 됐냐면 사실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키노트 때 처음 출시됐을 때 보고 비주얼 쇼크도 있고 또 제가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육주팟이 되어버렸는데 또 육주 막 기다리는 건 또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출시 직후에 산 건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샌프란시스코를 가게 됐어요. 그러다가 일정 마지막쯤에 스탠퍼드 대학교 구경을 갔거든요. 근데 기념품 샵, 그러니까 학교 서점에 에어팟이 있는 거예요. 제가 애플 스토어도 몇 군데 가고 애플 본사도 갔었거든요, 그때. 그때 코빼기도 못 봤는데 마침 거기서 발견을 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. 이제 간단하게 장점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,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좋은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것인데요. 이 밸런스가 뭐 소리의 밸런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착용감, 디자인,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가 되게 좋다는 이야기예요. 저는 에어팟 사용하기 전에도 꽤 다양한 종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해봤어요. 아마 정확하진 않아도 한 4, 5종류를 샀다가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그냥 이제 유선 이어폰을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닛이 너무 커져서 귀에 너무 크거나 아니면 라인 쪽에 배터리를 넣으면 형태가 좀 이상해지거나 이것도 저도 아니면 페어링이 정말 불편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에어팟 같은 경우는 원래 이어팟하고 사이즈가 거의 같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착용감이 굉장히 좋았어요. 그리고 뭐 페어링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뭐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패드도 사용하고 뭐 맥북도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번갈아 가면서 페어링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요. 근데 그럴 때 되게 편하다고 느꼈어요. 물론 이 페어링계의 끝판왕은 제 생각에는 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애플 기기들과는 찰떡같음이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애플은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내놓을 때 뭐 선두주자격으로 내놓던지 아니면 되게 뒤늦게 넣어줘서 욕을 먹든지 간에 굉장히 쓸만하게 만들어서 출시를 한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. 그리고 이 찰떡같음이 워낙 큰 장점이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내하고 계속 사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뭐 예를 들면 제가 요즘 애플 뮤직을 사용하고 있는데 애플 뮤직 단점이 당연히 물론 있고 꽤 좀 있는데 그 애플 기기들 간의 찰떡같음이 너무 좋아서 그 단점을 감내하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세 번째 장점은 조금 뜬금없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자주 하고 다니잖아요. 근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잠깐 마스크를 벗으려면 이어폰도 함께 이제 벗었어야 됐는데 근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그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. 굉장히 좋은 이어폰이지만 단점도 당연히 존재를 하는데요. 아마 이거 관련된 얘기는 몇 번 보셨을 것 같은데 통화할 때 불편한 게 좀 있긴 있어요. 뭐 음질이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음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그리고 실내에서 통화할 때 굉장히 편해요. 실제로 저희 남편은 이제 전화 회의 같은 걸 해야 되는 날이면 아예 이거를 제 거를 들고 출근할 정도로 실내에서 통화하는 데는 정말 괜찮은데 문제는 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에서 이제 목소리를 줄여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옛날에 선이 있는 이어폰을 쓸 때는 이제 마이크를 입 쪽에 가까이 대가지고 조용히 말할 수 있었는데 얘는 그게 안 되니까요. 대중교통 안에서 통화를 해야 되면 그냥 에어팟 빼고 그냥 아이폰에서 소리 나오게 해가지고 그냥 통화를 하는 편이에요. 두 번째 단점은 서론부터 말하면 인터페이스가 단촐하다고 결론부터 말하면 그래서 애플워치를 사게 된다 입니다. 이게 여기 보시면 유닛 자체에 버튼이 전혀 없잖아요.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제스처가 이제 굉장히 제한돼 있어요. 지금 이렇게 톡톡 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작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죠. 지금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되어가지고 뭐 이전 곡, 다음 곡 다 정해놓을 수 있는데 제가 초반에 이거 썼을 때는 거의 CD를 부를 때만 가능해서 운동하다가 이제 볼륨을 줄이거나 다른 곡을 듣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그 애플워치를 결국 사게 되었습니다. 헬스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귀에서 잘 빠지는지 아닌지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하세요.
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이제 저절로 이렇게 뛰어다니다가 빠진 적은 없고요. 그 헬스장에 가면 이제 스텝박스라고 계단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렇게 뛰어다녀도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. 러닝도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뭐 저는 이 에어팟이 기존의 블루투스 이어폰들과는 전혀 다른 사용자 경험을 주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고민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그 이어팟이 귀에 잘 맞으셨다면 구매하셔도 아마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요. 미국의 무슨 어떤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98%의 구매자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해요.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아무래도 이제 그 조사의 신뢰도에 좀 의문이 가기 마련인데요. 저는 이 수치가 꽤나 신뢰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이제 에어팟을 1년 동안 사용해본 소감에 대해 간단히 찍어봤고요.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뽐뿌 넘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